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터져 나왔고 고성과 주먹질까지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당도 말렸던 행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도서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와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입니다.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로지 특정 세력의 저것들이 5.18 연장에 있어 봤냐? 가족을 잃어 봤냐? 대응을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사태가 진정이 되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해야 된다, 이진숙 의원을, 이런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저 토론의 취지는 이제 재해석,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재평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헌법 전문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개헌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하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완전히 이 과거 퇴행적인 태도로 돌아가서 이진숙 의원이 지금 완전히 그 정신을 뭉개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 5.18 폄훼하는 그런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눌렀던 걸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조심하겠다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아예 지금 5.18 폄훼하는 이 세력과 단체에 대해서 판을 깔아놓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제명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윤리특위 열어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황정근, 보통 국회 도서관장은 야당 몫입니다. 예. 황정근 도서관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 사용 허가 취소해라라고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5.18 관계자들이 가서 이 행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지금 방통위 때도 뭐 전행을 일삼고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5.18에 대해서 모욕하고 5.18이 민주화 운동인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예.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라는 그런 망언을 일삼았던 그런 의원인데, 거기에다가 아예 이제 판을 깔아놓고 이거는 완전 국회와 국민과 5.18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이런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징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이 포럼을 같이 주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출신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토론회 한다고 해서 자료집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맞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다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자료집과 발제문인데, 이 뭐 하는 단체인가 보니까 첫 번째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광주를 해방하라예요. 광주를 해방? 네, 해방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자료집의 발제 내용을 보면 광주가 민주당의 인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제 발제문의 내용도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 단체의 강령에 또 뭐가 있냐면 전두환,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전두환은 옹호했군요. 그리고 어제 저는 굉장한 충격받았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토론회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청 논란이 났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가 사과도 하고 국민의힘이 강령에 5.18을 넣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일단락이 한 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차마. 근데 어제 이제 이 행사가 국회에 열렸는데
그때 쟁점은 뭐였냐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른바 이제 음모론 가짜 뉴스였는데 어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일부 포함했지만 뭐냐면 전두환 복권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당했다라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두환에게 말하자면 살인마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갔는데 이거는 기존의 공론장에서 5.18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서 가장 참담하고 가장 퇴행적인 그 어제 행사였고 이게 전날 이미 기자들한테 자료집이 전날 배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아마 국회에서도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국회 도서관이었는데 지금 얘기가 국회 도서관 관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론회 자료집은 이진수 의원실에서 만드는 거고 그걸 미리 다들 받아보거든요. 어떻게 이게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보궐로 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가? 이 이영훈 교수라는 분이 네. 어떤 분인가 이 되게 뭐 유명한 분이죠 이런 쪽으로 오늘이 이제 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영훈 교수가 이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MBC 기자를 폭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업자들과 계약 관계에 있고 소규모 영업이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본인의 저서에다가 쓰고 본인이 그 저서 북토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진수 의원이 방금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2시에 2시 20분에. 네, 했죠. 예. 이제 이 토론회를 한 이유가 5.18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그럼 재조명하려고 하세요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막 혼내던데요, 기자를? 네, 그러고는 결국에는 대답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재조명을 하는데 재조명은 또 뭐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토론회에 온 토론자 패널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궁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그 벨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어린 친구들 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치지 않습니까? 초인종 눌러놓고 이렇게 싹 도망가고 그러면은 집주인은 화가 나죠. 예. 근데 벨을 누른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돌아가가지고는 벨튀한 되게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노리고 하는 건데 본인에 대한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바로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마치 본인이 무슨 5.18이라는 성역에 도전하는 순교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구조를 노려가지고 이 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자회견까지도 저는 일정 정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분명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를 짜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굳히기 위해서 자기 이제 어떤 극우 지지층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극우 성향의 어그로 뭐 이런 선동 정치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이진숙의 이 행태를 직접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점거되었습니다. 설마 전두환이가 어떻게 4.19 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조용히 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나왔는데 자격이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예. 저 마지막에는 MBC 기자가 이런 5.18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그 취지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 기자 자격도 없다. 아예 그렇게 완전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쨌든 마시안도 극단적인 어떤 뭐 인터넷에 나오는 말로 어그로를 끄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자민당의 의원이
일본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을 침탈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를 불렀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한일합병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토론을 했더라고 치죠. 그럼 네,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제 생각에 최소한 대사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전국에서 이 말하자면 반일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도 자민당에서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민당이 해명한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예. 나올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진숙 의원이 그런 수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원내지도부에서는 일부 만류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말이 선긋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긋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역할 분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대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대표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이른바 극우화된 청년들이 본인들의 정당의 지지 기반인 것처럼 삼아서 그거를 무기로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리더십이라든지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진숙 의원이 어찌다 보니 뭐 보수 여전사 이런 이제 별명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 보수 여전사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행사로 아스팔트에서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런 이제 오래된 얘기 구닥다리 같은 얘기 그만해라 이런 정도로 학계에서는 아무런 평가의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공론화장을 만들어준다? 저분들이 어제 행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크 잡은 것 자체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것 자체 굉장히 감격해요. 그동안 이제 완전히 퇴출되고 밀려나 있다가 다시 진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도부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선긋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진짜 국민의힘은 진짜 악하네요. 사실 10몇 년 동안 이게 그나마 지켜져 왔던 어떤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진숙이라는 새로 들어온 보궐로 들어온 이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보물 터지듯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정치적 책임이나 정치적 비판을 가하지 않고 우리 몰랐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라고 방관하는 것 자체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야 될 태도는 명확한 거죠. 민주당이 오늘 윤리위 제소하고 뭐 제명 얘기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는 윤리위 징계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실에 그걸 넣고 그게 그대로 됐고 국민의힘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라든지 하면 광주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매듭 지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의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으로 추인받아 온 세월이 있어요. 근데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이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치하고 징계하겠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원의 개인의 활동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냐. 이렇게 될 거라서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민주당이 오늘 이제 뭐 바로 제명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 제명 사안이죠. 이 국민의힘이 요즘에 징계 파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만 하면 징계 위에 회부를 해요. 예. 윤상현 의원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다. 지금 징계위 회부하느니 뭐 윤리위 회부하느니 뭐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그 의원의 개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고 하고 이진숙 의원은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당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진숙 의원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이제 그 5.18 유공자들의 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주되게 쓰는 허수아비 때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들이 무슨 명목으로 유공자가 됐는지도 불분명하고 무슨 근거로 됐는지 불분명하니까 그거를 명단을 쫙 공개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명예롭게 유공자로 살아라라는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허수아비기 때리는 게 개인의 명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건 이진숙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 할 때 예.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밖에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다음에 구속구금 수감 등의 이제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명수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애매한 얘기로 지금 이거 이제 계속 떡밥을 주고 있는 약간 상황인 거죠. 불지픽이네요. 뭔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은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상에서 10대들 사이에 마치 뭔가 정말 문제가 있고 5.18 유공자들이 뭔가가 좀 부정한 방식으로 유공자가 막 수도 없이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뭐 이런 뭐 국가에서 막 돈을 타가고 있다 이런 류의 유언비어로 이게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대들에게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쓸 수 없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그 본인들이 이제 뭐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극우 청년층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러브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쳐다봐줘. 나 이진숙이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도 보수의 주요한 주자로서 한번 지켜봐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제명이나 징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 본인 계속 순교자 이미지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좋겠어요. 재조명을 하자는데 대체 뭘 재조명하자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물어볼 거 없고 예. 재조명을 하자고 하시니 뭘 재조명하자고 하는지 당신 입으로 똑똑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오늘도 지금 대답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사람이 대답 못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